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요즘 그 날씨도 이렇고 시장은 화랑인 듯하는데 굉장히 좀 무겁게 또 약간 우울감도 없지 않아 있고 정부는 그래서 10월 달에 이 국민들이 코로나와 이 장마로 우울해진 거를 그러니까 뭐 좀 달래기 위해서 뭔가 또 정책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무겁네요, 오늘. 네, 장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좀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뭐죠?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8월 17일 임시휴일 있잖아요. 네, 휴일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비도 좀 그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야죠. 네, 이번 주 또 잘 버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조용히 가만히 김영 매니저가 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파이팅을 외쳐주셨는데 조금 빠르긴 했지만 내용은 임팩트 있게. 네. 뭐 정김민 차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통신주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네, 통신 좋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라는 이제 제목으로 5G를 미리 말씀을 좀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주 목요일에? 뭐 종목도 사실 거의 다 겹쳐서 이렇게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고 그냥 주파수 경매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GHz 때 후반 때도 연말에 미국에서 또 주파수 경매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5G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자극하고 또 주가를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5G야말로 이제 다 아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붙여드리고 싶고 요즘에 이제 에이스테크나 뭐 솔리드 같이 이제 웨이브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단파 관련된 이제 그런 장비들이 또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5G야말로는 다 아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저는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제 5G와 새로운 신규 모델을 풀어놨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뭐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고. 자, 오늘 일발 장전은 개별주의 각계약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군대 용어가 좀 아직도 잔재해 있어서 안 쓰려고 했는데 딱히 대안적인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각계약진, 뭐 각계전투 뭐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뭐 등장했던 개별주의 재료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드디어 이제 넘어섰군요. 2천만 명 그러니까 뭐 별로 와닿지도 않고 무덤덤해지잖아요. 아까 이제 KMW 시가총액 3조 원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500만 명이 넘어갔고 사망자 수는 16만 명대로 올라섰는데 이것도 정확치는 않다고도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진행형이고 뭐 백신이 나오더라도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하는 미국 내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백신 접종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신에 대한 신뢰를 못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걸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백신 얘기도 좀 있고 자 개별주 각계약진 그래 첫 번째는 현대차 이야기인데 미국의 수소트럭 니콜라가 이제 협업을 제안했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긴 한데 현대차가 한번 거절 아닌 거절 심드렁하게 좀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않는 니콜라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훅 넘어가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주가 등락이 좀 굉장히 심하긴 했지만 자, 저런 주제가 있고 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는 뭐 엔지캠 생명과학 여기도 조금 코로나 이슈인가요 이게? 저도 정하긴 했는데 정윤 선생 옆에서 또 비웃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적어온다고 맨날. 자, 오상자이엘은 뭐 오상 헬스케어 IPO가 또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는 다루긴 껄끄럽습니다만 현상은 현상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뚜렷한 민생 정책, 좀 화끈한 그래서 뭐 사이다라는 일명 별칭을 또 가지고 계신데 대선 승부수를 좀 던지시는 건지 정치 테마도 무시할 수 없는 분야라서 저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거 말고도 물론 다른 재료도 있겠죠. 일단 정혜민 차장 비웃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눈길은 저 정치 테마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화끈하게 그냥 뭐 두 자릿수 상승이 앞이 안 가리잖아. 딱 밑도 끝도 움직이다 없고.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으니까 눈길은 정치 테마에 가긴 합니다만 역시 그래도 저는 자동차 쪽에 좀 요즘 꽂혀 있으니까요. 네. 자동차를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현대차를 보자. 뭐 부품 볼 거면 그냥 현대모비스 뭐 요 두 종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니콜라 쪽에서 이제 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뭐 수소 생태계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는 현대차가 또 가장 앞서 있는 수소차 메이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돈 되는 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사만 가지고 뭐 현대차의 뭐 수소 뭐 이 생태계 환경에 또 이렇게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는 우리 지수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의 퍼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고 하반기에도 전 계속 질주를 해줄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현대차의 밸류가 예전과 같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수익이 막 늘어나던 그런 성장기 시절의 그런 밸류를 좀 회귀를 좀 하고 있고 그 뒷면에는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물론 테슬라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네. 이 현대차가 판매하는 매출 비중에서 이제 EV 관련된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동안에 이제 내연기관 차를 팔던 이제 그런 PER보다는 더 높은 PER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를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목표 주가 뭐 13만 원, 15만 원을 어느덧 지금 다 온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또 눈높이를 그만큼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좀 이따가 이제 지수 관련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마음 편하게 지수 관련 대형주 아까 KMW도 코스닥의 지수 관련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이 지수 관련된 대형주 안에서 좀 자동차 같이 이제 성장성이 좀 부여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 머물러 있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저는 자동차 자동차. 쪽을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한다면 네. 물론 이 통신 5G 얘기도 앞서 이제 김현 매니저가 서대 꺼내주셨지만 지금 이제 화제되는 거는 조금 분리적인 형태이긴 하죠. 전기차나 수소차나 동력에 대한 이슈가 먼저 크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행하기 위한 브레인. 그러려면 통신이 접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운영 처제가 이제 5G 넘어서 이제 6G까지도 바라보는 건데 지금은 분리해놨지만 결국에는 두 개가 섞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충남 서산의 대중리 대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 대산 그린 에너지 얘기가 지난주 주말에 툭 등장했는데 대규모의 수소 에너지 저장 이 건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중에 이제 두산 퓨어셀의 이 블럭들이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두산 퓨어셀을 또 볼 수 있는 것인지. 두산 퓨어셀 주가는 지금 이미 또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제 최초로 또 건립을 했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였고, 저는 이제 미래차와 관련된 얘기 조금 덧붙여 좀 드리면은 현대차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현대기아차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삼성동에 이제 부지를 10조 원 가까이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삼성동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GBC. 그렇죠. 이때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고 난 이후부터 업계 이제 침체도 좀 동반이 좀 됐고 주가는 지속적인 이제 하락을 좀 겪다가 이제 겨우 이제 그 삼성동 부지 매입의 저주에서 이제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배터리도 보면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기업들이 먼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완성 배터리 업체가 이제 먼저 또 주가가 더 크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걸 보면 결국 미래에 이제 자동차가 미래차,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차가 저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저 역시도 좀 상당히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그야말로 눈에 띄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난주에 제가 또 만도라는 기업 소개해드렸잖아요. 뭐 부품 기업 중에서는 사장님 현대모비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만도라는 기업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이제 자동차 시장의 변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렸던 5G하고 또 연결을 시켜 본다면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미래차가
껍데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되겠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율주행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또 인프라 자체가 통신 쪽이기 때문에 이 통신과 자동차의 산업의 발전은 궤를 또 같이 한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 이제 뜨고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뭐 사이즈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이런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제 재평가, 리레이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또 코로나와 연관 지어서 뭐 제약바이오 안 볼 수 없는데 두 가지 재료인데 뭐 제2의 시젠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 엔지캠 생명과 지난 금요일 날은 뭐 주가가 뭐 엔지캠을 한번 예, 급등했다가 MG캠도 이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이제 급락을 한 이유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EC18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이 미국에서 뭐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의 임상 이상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떨어졌어요. 사실상 지금 이제 업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이미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렘데시비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EC18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직접 이제 코로나의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뭐 글로벌 제약사들도 엔지캠 생명과학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EC18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한 거 사실은 급성 방사성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거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어요. 이제 재료가 딱 기다리던 재료가 딱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뭐 급락을 해버렸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은 엔지캠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던 뭐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조금 약세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제 5G 종목들이 급등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요. 막판에 워낙 5G 종목들이 뭐 에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세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막 5G 종목 쪽으로 대거 이제 수급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주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특히나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나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K케미칼도 결국은 그랬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랑 공시가 나오고 나서 30만 원대 위로 훌쩍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쫙 받고 난 이후에 26만 원대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전 고점까지 다시 반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 재료들이 이렇게 툭툭 도출되는 형태. 오늘 아침에는 또 이게 나왔어요. 기대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아비부타딜.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는데 뭐 연관성이 있나 봐요. 네, 저도 그건 처음 듣는. 네, 예.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비부타딜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이제 뭐 외신 쪽에 등장한 거를 한글판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받아본 거라서 또 이로 또 연관해가지고 뭐 관련주들이 있겠죠. 매칭을 또 하겠죠.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찾자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돌발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뭐 때 아닌 유목민처럼 뭐가 등장하면 막 우르르 쏠려가니까 이쪽으로 아까 얘기하신 네. 차익을 내고 그다음에 대안이 있으면 대안 쪽으로 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의 유행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정치 테마 다루기는 민감합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수산 INT라는 기업이 또 상한가를 쳤어요.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로 또 엮이던데. 저는 이제 그냥 뭐 사실 종목들은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재명 태면 에이텍, 뭐 에이텍 TN, 수산 INT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제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경선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지사의 몸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유는 뭘?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악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네.
온갖 악재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집중적인 지금 포화를 맞고 있거든요. 부동산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발목을 그렇죠. 잡고 부동산 있죠. 정책 내놓을 때마다 지금 가격이 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당론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말 동안에서는 또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가지고 청와대 이제 수석들이 또 6명이나 또 단체로 또 사표를 또 냈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주식시장으로 투영해 보면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고 강세장이고 뭐 광기에 어린 시장이고 유동성이 막 넘쳐나는 시장이면은 한때는 왜 유상증자라는 거를 발표할 때마다 물량 부담, 뭐 주가의 희석 같이 이래가지고 악재였는데 강세장일 때는 증자하는 것 자체가 호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 늘린다고 그렇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번외 얘기지만 13일 날 그 공매도와 관련된 공청회를 갔잖아요. 시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셔야 될 텐데. 그쵸. 요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이번 주에 또 공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특집으로 좀 잡아보도록 그리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오상자일도 오늘 이제 각계 약진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고를 게 없어. 네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이 강박관요? 세 가지만 해도 되는데. 네, 그죠?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오상자일이라는 종목이 사실 오상 헬스케어 자회사 때문에 요즘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주목을 좀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장 조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제약주들 중에 가장 이제 놀라웠던 기업이 이제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트론 바이오. 요 인트론 바이오가 실적 발표를 했더니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1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오상 헬스케어에 진단 키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진단 시약을 인트론 바이오에서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좀 커졌기 때문에 오상 자이엘 그리고 오상 헬스케어는 이제 또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고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라는 기업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소위 말해서 SAL2001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과거에 스위스의 로이반트사에 기술 이전을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임상과 관련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가치도 있으면서 실적까지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부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제2의 시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시젠과 비교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스토리가 시젠과 조금 유사한 기업으로 오상자이엘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도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한마디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김영 매니저는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또 이벤트 안내만 네, 해주시고 오늘도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일단은 오프닝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